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하늘 위에 아무도 몰랐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방패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북한의 1만 3천 문의 장사정포와 수십만 발의 포탄이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믿기 어려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미국도 이스라엘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이 해낸 것입니다. 그것도 순수하게 대한민국 기술로만 말이죠.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입을 다물지 못한 방어 기술, 그 안에 담긴 한국인의 끈기와 창의력 그리고 자부심. 이건 단순한 기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생존과 미래를 지켜낸 한국인의 불굴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윌슨입니다. 35년간 나토와 미국 국방부에서 방어기술 자문관으로 일해왔고 전 세계 40여 개국의 군사 시스템을 직접 분석하고 평가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칭 타칭 전장의 의사라 불리는 저에게 지난해 겨울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새롭게 보게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충격과 감동은 지금까지도 제 삶에서 가장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저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첨단 소비 전자 강국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삼성과 LG, K-POP과 한류, 그리고 자동차와 반도체 강국이라는 인상은 강했지만 군사 기술에 관해서는 솔직히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동맹국 정도로 여겼죠.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의 F-16 전투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사드 등을 수입해 운영하고 있었고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자국만의 독립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리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편견이 박살나는 사건이 벌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는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에서 열린 비공개 기술회의에 초청받았어요. 안건은 KAMD라는 한국의 방어 시스템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처음엔 가볍게 생각했죠. 또 미국 기술 기반으로 만든 방어 시스템이겠지라는 생각이 앞섰고 보고서 첫 페이지를 넘기기 전까지는 긴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KAMD는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 중국 어디서도 본 적 없는 3단계 다층 방어체계를 대한민국 독자 기술로 완성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제1층은 고도 50km 이상에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L-SAM, 제2층은 중고도에서 항공기와 미사일을 막는 천국-II, 제3층은 저고도에서 포탄까지 요격 가능한 MSAM 시스템이었죠. 그 중에서도 MSAM이 장사정포 포탄을 요격 가능하다는 대목에서 제 입에서 본능적으로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실화인가? 여러분, 포탄을 요격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로 평가됩니다. 왜냐하면 포탄은 작고 빠르고 낮게 날아오며 비행 궤도 예측이 매우 어렵거든요. 탐지부터 요격까지 단 2~30초밖에 시간이 없어요. 전 세계 방어 시스템 중에서도 이걸 해결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걸 해낸 거예요. 심지어 이 시스템의 국산화율이 95%를 넘는다는 보고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군사 기술 독립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개인 휴가를 내고 직접 서울을 방문하게 됩니다. 서울의 인천공항에 도착해 버스를 타고 시내로 들어오는 길, 겉으론 평화롭고 활기찬 도시였지만 알고 보니 그 하늘 위엔 무려 1만 3천 문의 장사정포가 조준하고 있었어요. 북한의 장사정포는 DMZ에서 단 50km 거리에 서울을 향하고 있으며 전면 포격 시 첫 30분 안에 무려 50만 발의 포탄이 수도권에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2,500만 명의 생명이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문화의 심장부가 있어요. 저는 경악했습니다. 아니,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정말 이 나라가 방어를 해낼 수 있단 말인가? 그날 밤 저는 한국 국방부의 김철민 과장과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평화롭게 눈 뜨는 것이 기적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 모든 걸 걸고 연구해 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경기도 성남의 한국항공우주산업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시설과 최첨단 기술 장비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는 수백 명의 젊은 연구원들의 눈빛을 보았어요. 제가 그날 본 것은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한 기술자들의 신념, 그리고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KAMD였어요.
연구소 박사는 말했습니다. 제임스 박사님, 한국은 더 이상 수입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기술 독립국입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전 세계 방어 시스템을 분석해온 35년의 경험이 눈앞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의해 철저히 도전받은 거죠. 내가 잘못 봤던 걸까? 한국은 원래부터 이렇게 강한 나라였을까? 아니면 우리 모두가 몰랐던 진짜 한국이 이제야 세상에 드러난 걸까? 얼마 후 저는 대한민국 국방부로부터 전례 없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KAMD 시스템 실사격 훈련에 외국 전문가로서 참관하라는 초청장이었어요. 나토 시절에도 이스라엘, 프랑스, 미국의 훈련 참관은 있었지만 이렇게 국가 최첨단 방어 시스템의 핵심을 외국인에게 보여주는 일은 극히 드물죠. 그만큼 한국은 자신감이 있었고 동시에 이 기술이 세계 어디에도 없는 대한민국만의 독보적 자산임을 증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훈련은 충청남도 태안 해안가의 비공개 군사기지에서 이루어졌어요. 새벽 4시 30분 저는 완전 무장 상태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두운 새벽 수백 명의 병력들이 기지 안에서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이강수 대령은 저를 브리핑실로 안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북한이 수도권에 대규모 포격을 가한 상황을 가정한 극한 시나리오 실사격 훈련입니다. 총 24발의 모의 포탄이 각기 다른 각도와 속도로 쏟아져요. KAMD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마치 전쟁터 한복판에 와 있는 듯한 차가운 긴장감과 묘한 기대감에 휩싸였어요. 지휘통제실에 들어서자 마치 SF 영화 속 우주선 조종실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개의 고해상도, 화면, 한반도를 3D로 보여주는 초정밀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병사들과 시스템 관리자들이 있었어요. 이 방에서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결정이 단 몇 초 만에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자 그동안 종이에 쓰여 있던 KAMD의 성능 수치가 현실의 무게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7시 정각 첫 번째 모의 표적이 발사되었어요. 스크린상에는 빨간 점 하나가 빠르게 수도권 방향으로 향해 날아오고 있었죠. 곧 경보음이 울리며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1초 후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가 표적 탐지, 2초 후 AI 기반 지휘 통제 시스템이 표적의 위협도를 분석, 3초 후 요격 우선순위와 예상 궤도 분석 완료, 7초 후 요격 미사일 발사 명령 하달, 10초 후 MSAM 요격 미사일 발사, 28초 후 하늘에서 섬광이 번쩍이며 완벽한 요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지휘 통제실이 일순간 술렁였고 이 대령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어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공격은 단 2~30초 간격으로 쏟아졌어요. 더욱 놀라운 점은 각 공격마다 방향, 속도, 고도, 탄두수가 모두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존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이런 상황에서 종종 요격 실수나 과부하 현상이 발생하죠. 하지만 한국의 KAMD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각 미사일마다 독립적인 추적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요격 우선순위와 탄착 예측 범위를 계산하며 AI 기반 복수 목표 동시 대응 알고리즘을 적용했어요. 중간 유도 기술을 통해 실시간 경로 수정까지 가능했습니다. 총 24발의 모의 표적 중 23발이 성공적으로 요격되었어요. 실패한 한 발은 시나리오상 고의적 실패 설정으로 판단됐습니다. 성공률 96%라는 기록이었죠. 하지만 제가 가장 감동받은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시스템을 운용하는 한국 군인들의 태도였어요. 그들은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병사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하나 시스템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기술 개발에 자발적으로 피드백을 주며 개선에 참여한 기술 파트너이자 전사들이었죠. 한 20대 초반의 중위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미국 무기로 이 나라를 지켰지만 저는 우리가 만든 무기로 우리의 땅을 지킬 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기술의 완성은 결국 사람에게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어요. 그 훈련 이후 저는 나토의 상세한 기술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어요. 그리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루마니아, 체코 등 전 세계에서 한국 KAMD 시스템 도입을 문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방어 기술을 생명선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더 이상 한국은 수입국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배우고 싶어 하는 기술 강국,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이 대령은 훈련 종료 후 저를 조용히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KAMD는 현재이고 LAAMD는 미래예요. 그리고 몇 년 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위협을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대령의 그 한마디는 저를 깊은 충격 속에 빠뜨렸어요. 훈련을 통해 KAMD의 위력을 확인한 저에게 그는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사님, 지금 우리가 훈련한 KAMD는 어디까지나 중간 단계입니다. 한국은 현재 훨씬 더 혁신적인 LAAMD 시스템을 개발 중이에요. 그 기술이 완성되면 어떤 위협도 하늘을 통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KAMD를 갖춘 한국이 또 다른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고, 그 기술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조차 넘어설 수 있다는 발언은 솔직히 말해 과장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말로 그 미친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이 대령의 안내로 경기도 성남의 LAAMD 개발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입구부터 압도적인 분위기였어요. 삼엄한 경비, 신분 확인, 지문 스캔, 안면, 인식이 있었고, 그 안에 들어서자마자 보게 된 시제품 테스트 전용 전시관에는 바닥에 정렬된 이상한 형태의 발사관, 레이더 안테나처럼 보이는 초대형 위상 배열 안테나, 그리고 공중 분리형 요격체를 실험하는 모형체까지 있었죠. 모든 것이 낯설고 혁신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맞은 사람은 박윤성 박사였어요. 서울대 기계공학과 출신, MIT 유학파, 현재는 대한민국 LAAMD 프로젝트의 수석 책임자였습니다. 박윤성 박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기존 방어 시스템은 하나의 표적에 하나의 요격 미사일을 배정합니다. 하지만 LAAMD는 달라요. 하나의 요격 미사일이 공중에서 여러 개의 소형 탄두로 분리되어 동시에 수십 개의 표적을 요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말 그대로 하늘을 덮는 가상의 방패를 만드는 발상이었습니다. 단거리 포탄, 다연장 로켓, 무인기, 드론, 스텔스 순항 미사일까지 모든 적어도 위협을 동시에 요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 기술은 기존의 아이언돔이 따라올 수 없습니다. 단순히 요격률이 높은 게 아니라 위협이 많을수록 더 강력해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LAAMD의 또 다른 핵심은 다기능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였습니다. 이 레이더는 수백 개의 위협을 동시 탐지 추적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레이더와 연결된 통제 시스템은 국산 AI 연산 플랫폼 위에서 작동하며 각 위협의 속도, 방향, 유형을 실시간으로 분류합니다. 박 박사는 말했어요. 기존 미국, 유럽 시스템은 표적 분류에만 2에서 5초 걸려요. 하지만 한국의 LAAMD AI는 0.7초 이내에 결정합니다. 이건 하늘 위에서 싸우는 AI의 두뇌 전쟁이에요. 이제 진짜 충격적인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LAAMD의 요격 미사일은 전통적인 탄두가 아니라 하늘에서 분리되는 모함탄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발사 후 10에서 15초 후 공중 분리되어 각 탄두가 각각의 위협을 향해 개별 유도되며 한 발의 미사일로 최대 8개의 목표 동시 요격이 가능했습니다. 이 기술은 현재까지 미국도 개념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한국이 전 세계 최초로 시제품 수준에서 완성한 것이라고 박 박사는 강조했어요. 며칠 후 저는 전남 고흥의 나로우주센터에서 LAAMD 시제품 실전 테스트를 참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날 시나리오는 북한이 다연장 로켓을 동시다발로 발사한 상황을 가정했고 총 16개의 모의 로켓이 서로 다른 각도, 속도, 고도로 접근했어요. 발사된 첫 번째 LAAMD 요격 미사일은 공중에서 분리되며 8개의 독립 탄두가 동시에 날아갔습니다. 각각의 탄두는 놀라운 정확도로 날아오는 표적을 정밀 타격했고 결과는 16발 중 16발 요격 성공, 완벽한 100%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불과 35초 만에 끝났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참관한 미국 로키드 마틴의 기술 책임자 브라이언 홀 박사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아직 시뮬레이션 단계인데 한국은 이미 이걸 실전 테스트까지 끝냈다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부러움 그리고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테스트가 끝난 직후 사우디아라비아, UAE,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에서 즉각 도입 의사 및 협상 요청이 쇄도했어요. 한국은 이미 무기 수입국이 아니라 기술 수출국, 그것도 세계 최고 기술을 수출하는 국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문득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무기 기술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한민족의 생존을 위한 기술을 통한 역사적 복수이자 자존의 선언이다. 한국 전쟁, 분단, 피난, 그리고 전후의 빈곤. 그 모든 시간을 견디며 다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한 땀 한 땀 쌓아 올린 기술 독립국 대한민국이었죠. LAAMD는 단지 방어체계가 아니라 국가적 의지의 상징이자 대한민국의 자존심 그 자체였습니다. 박윤성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몇 년 후 LAAMD가 완전히 실전 배치되면 대한민국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늘의 모든 위협을 동시에 막을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말은 허황된 이상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실제로 그것을 만들고 있었고, 실제로 그것을 날려보였으며, 실제로 그것을 세계에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고 나아가 세계를 지킬 수 있는 기술 강국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죠. 마지막으로 박윤성 박사가 저에게 한 말이 지금도 머릿속에 맴돕니다. 제임스 박사님, 저희가 만든 건 단순한 방어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아이들이 평화롭게 잠들 수 있는 밤하늘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나누고 싶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첨단 기술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통해 평화를 지키려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서울 시내를 혼자 걸어보았습니다. 한강공원에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나와 산책을 하고 있었고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명동과 홍대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고 지하철은 새벽까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다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하늘 위 보이지 않는 방패 덕분에 가능한 것이라는 걸 말이죠. 북쪽에서 언제든 날아올 수 있는 1만 3천 문의 폭우가 이 도시를 겨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웃음을 지켜주는 건 바로 한국인들이 자신의 손으로 만든 기술이었습니다. 귀국길 비행기 안에서 저는 35년간의 군사 전문가 생활을 되돌아보았어요. 미국의 첨단 무기, 이스라엘의 정교한 방어 시스템, 유럽의 협력 체계들을 모두 봐왔지만 한국에서 본 것만큼 완벽하고 독창적인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기술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자부심과 책임감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특별한 것이었어요. 최근 저는 김철민 과장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임스 박사님, 한국은 분단된 나라예요. 70년 넘게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고 살아왔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 평화의 소중함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만든 이 기술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전쟁이 아닌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왜 한국이 이렇게 뛰어난 방어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있었던 거죠. 현재 저는 나토를 은퇴하고 개인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전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방어 기술에 대한 문의를 받고 있어요. 단언컨대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은 세계 방어 기술의 표준을 제시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기술적 우월함이 아니었어요. 바로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철학이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무기라도 그것이 사람들의 행복을 파괴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한국의 방어 기술은 달랐습니다. 그 기술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어요. 지금도 서울 하늘 위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방패가 떠 있습니다. 그 방패는 한국인들의 일상을 지키고 있고 나아가 그 기술을 도입한 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평화로운 삶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방패를 만든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인들의 뛰어난 기술력과 평화를 향한 염원이었습니다. 35년간 전 세계 군사 기술을 분석해온 저에게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을 넘어서 평화 기술 강국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보여준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한국의 이런 철학과 기술이 앞으로 전 세계에 더 큰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은 단순히 경제 성장이나 문화적 성취만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평화를 지키는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을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려는 마음 자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대한민국의 저력이자 전 세계가 한국을 존경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